2014년 2월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 처진 폴리스라인.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현장입니다. 경찰이 바쁘게 오가고 현장에 남은 증거품들을 챙기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나흘 뒤에 추적 끝에 범인이 붙잡혔습니다. 형사들과 마주 앉게 된 이 남성은 PC방 사장을 자신이 흉기로 살해했다고 순순히 자백을 합니다. 이 피해자랑 연도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동기가 대체 뭐냐? 이런 물음에는요, 피해자의 입에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경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인 장모 씨. 이 살해범은 그가 이 모든 상황을 꾸미고 또 지시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사건연구소는 배우는 현직 경찰, 살해범의 자백을 파헤쳐봅니다. 자, 이른바 칠곡 PC방 살인 사건. PC방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 피의자가 배후로 현직 경찰을 딱 지목을 했다는 거죠. 자, 민중의 지팡이인 현직 경찰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자, 그러면 우선 그 경북 칠곡의 PC방에서 일어난 일부터 설명해 볼까요? 네, 일단 2014년 2월 16일에요. 경북 칠곡군의 한 PC방에서 40대 업주가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 흉기로 수차례 찔려 있었기 때문에 타살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고, 이 경찰이 주변 CCTV를 추적하고 또 이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토대로 해서 범인을 잡았습니다. 범인은 도주를 했는데요. 2월 20일에 나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32세 배모 씨였고요. 사건 당일에 PC방에서 피해자랑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피해자한테 음료 마시겠냐면서 콜라를 하나 사다 줬는데 여기에 수면제를 섞어서 마시게 한 겁니다. 이후에 피해자랑 헤어진 다음에 PC방 밖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다가 이 피해자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안 받으니까 잠들었구나 싶어서 다시 PC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범행 도구가 있었는데 이걸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지만 이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저항을 하니까 결국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서 살해하게 된 겁니다. 자, 앞서 그 보신 사람이 바로 그 범인 배모 씨인데,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배 씨 그냥 우발적인 사건이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경찰이 그 범행 그 주변에 있었던 통화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뭔가 수상쩍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추궁을 했더니 자기는 실행에 옮긴 해결사일 뿐이었고 범행을 실제로 사주한 사람은 따로 있다. 근데 이게 충격적인 게 39세 장모 씨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사건 석 달 전에 이 현직 경찰이 이 접근을 해서 내가 피해자를 죽이고 싶으니까 살인의 가치를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거고요. 수면제를 먹여두면 네가 가서 산소통을 들이대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제시를 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살인을 사주한, 교사한 이 장경사, 그러면 숨진 이 피해자는 무슨 사이였던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상관인 관계, 파출소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이였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이 피해자, 이 PC방 업주 같은 경우는 이 장경사, 이 가해를 했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상관이었는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돈을 좀 빌렸던 걸로 보입니다. 2010년도에 명예퇴직을 했는데 같이 근무를 하면서 14차례에 걸쳐가지고 2억 2천만 원 정도 빌렸고요. 그래서 상환을 했는데 1억 정도가 남았는데 2013년 나온 이후에 PC방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또 3천만 원 또 다시 대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장경사가 돈을 좀 빌려주긴 하겠지만 당신 혹시 사망하게 되면 2억 원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하자라고 하고 보험 수익자로서는 자신, 장경사가 받는 걸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고요. 또 850만 원을 더 추가로 빌려주면서 1억 원짜리 사망보험을 추가로 또 가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그러면서 혹시나 이 사례가 죽게 되면 사망보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이 현직 경찰이 채권자였던 거군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배 씨, 해결사였던 이 배 씨는 도대체 이 피의자, 현직 경찰과 무슨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해결사를 자처한 겁니까?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었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바로 이제 해결사 이 배 씨는 사기 사건에 있어서의 참고인이었고 바로 뒤에서 이제 사주를 했던 이 장경사 같은 경우는 담당 경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 사건의 참고인하고 담당 수사관이 만나서 이제 서로가 인연을 맺게 됐는데
이 장경사가 또 그 사람에게 또 돈을 갖다 빌려줬다 그래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자주 돈을 빌려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배 씨가 진술을 하면서 장경사가 야, 너 피해자를 살해해주면 네가 갚아야 될 돈이 2,900만 원 있지 않냐? 그건 안 받겠다. 그리고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을 하게 되면 수고비 명목으로 3천을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5,900만 원 정도를 자기가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장경사가 그동안에 이제 수사관 생활을 하면서 자기 수사 경험을 범행에 이용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직접 자기 동창을 통해서 고압 산소통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를 잠을 재우고 난 이후에 그 고농도 산소를 직접 이렇게 마시게 하면은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한 건데 범행에 쓸 산소 마스크도 페트병을 이용해서 직접 만들었다는데요. 그래서 현직 경찰관이 같은 동료가 돈을 주지 않는다고 보험 가입시켜서 살해한다?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네요. 자, 그러니까 장경사가 이 피해자, 숨진 피해자에게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또 이 해결사로 나선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준 채권자였고 자, 그 지위를 이용해서 지금 이 범행을 실행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아까 뭐 그랬잖아요. 뭐 산소통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그 쭉 막 이렇게 설명을 해. 그거대로 진짜 범행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두 번의 시도가 앞에 더 있었는데요. 그거는 미수에 그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도는요. 이 장경사가 직접 칡즙에다가 이 수면제를 타서 마시게 했는데 이 수면제가 별다른 효과를 안 냈습니다. 잠이 안 든 거죠. 그래서 실패를 했고요. 얼마 뒤에 곧바로 2차 시도에 돌입을 합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PC방에 직접 가서 그 피해자한테 수면제에 섞은 음료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배 씨한테 전화를 해서 재워놨으니까 와서 일 마무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때는 배 씨가 마음을 못 정했던 것 같습니다. 고민하다가 현장에 안 나타나서 미수에 그치게 됐고요. 정작 이 피해자는 그 이후에 장경사가 준 음료수 먹고 자신이 잠들었던 거잖아요. 이 점을 이상하게 여기면서 장경사를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걸로 싸우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은 관계가 틀어졌고 결국 이 장경사는 더 이상 피해자에게 직접 음료수를 마시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해결사인 배 씨가 직접 피해자에게 이 수면제 탄 음료수를 먹게 하기로 계획을 약간 바꿉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참 앞서 두 번이 실패를 했고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방법은 똑같아요.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산소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하려는 그 방법을 택한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결사 배 씨를 좀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 배 씨가 이 장경사가 지시를 합니다. PC방 인수하고 싶다 해가지고 접근을 해라 피해자한테 접근을 한 다음에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은 다음에 또 수면제를 이제 페트병 콜라에 타가지고 주는데 이 문제는 엉성했어요. 수면제 가루가 지금 다 보이니까 사실은 뭐 안 속죠. 예. 거기에다가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다시 캔 같은 걸 갖고 와서 그 안에 수면제를 넣고 일단은 먹게 만듭니다. 먹게 만든 다음에 PC방에 이제 피해자가 갔는데 그 이후에 잠자기를 기다린 다음에 PC방에 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창문을 통해서 침투를 하는데 문제는 그래서 고압 산소를 지금 주입하려 하는데 피해자 깨버려요. 깨버리고 거세게 저항을 하자 결국은 들고 온 흉기로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뭐 도라지, 뭐 콜라, 수면제 이제 누가 이렇게 마시라고 주는 음료수 받아 마시면 안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절대로 함부로 그런 거 드시면 안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해드렸지만 이 고압 산소를 마시게 해서 뭘 어떻게 한다 이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행 내용을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참 이상합니다. 근데요, 이거는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냥 말씀드려도 돼요. 이 장경사의 그 방법은 뭐냐면 고압산소, 오래용 고압산소를 과다 주입해서 사람을 해치겠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누가 이걸 따라해서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하면 말씀대로 절대 안 되죠. 그럼 방심이 규정에도 어긋나는데 이 방법으로는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 장경사가 황당한 발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 생각했던 거군요. 그 전문가들에 따라도 이거는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어도 사람이 산소를 많이 마신다고 어떻게 죽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장경사의 변호인도 이건 불능범이니까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라는 주장까지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에 대한 어떤 살인죄로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미수범으로도 책임을 물으려면 고의도 있어야 되지만 사람을 해치겠다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방법도 실제로 사람이 이 죽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건 마치 어떤 거냐면 우리 왜
인형 지프로 만든 인형 같은 거 주문 붙여가지고 막 예. 바늘로 찔리면서 내가 이 사람 죽일 거야. 예. 안 죽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란 거예요. 참, 자 그렇다면 정말 되게 뭐 멍청한 짓이었던 것 같은데, 자 사건 당일 결국 이 배 씨는 혼자서 해결사 혼자서 범행을 전부 다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데 이 장경사는요, 배 씨의 도주까지도 도와줍니다. 이 장경사가 당시에 내연녀가 있었는데 이 내연녀한테 이 피해자 죽인 배 씨 내 후배인데 CCTV에 찍혔다. 근데 배 씨랑 내가 채무 관계가 좀 있기 때문에 나도 어떤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나를 대신해서 이 사람이랑 연락을 좀 주고받게 이렇게 시킵니다. 또 이 내연녀의 차량을 이용해서 이 도피시킨 배 씨를 만나는가 하면요. 구속된 이후에도 유치장으로 내연녀가 면회를 왔는데요. 차량 블랙박스 좀 폐기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이 장경사가 배 씨 체포 직전에 둘이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배 씨의 차량에 피해자의 혈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이걸 장경사가 분무기에 콜라를 담아와서 이걸 뿌려가면서 직접 그걸 치우는 거를 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콜라로도요, 생활 얼룩을 지우는 데는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혈흔을 없애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자, 제가 교수님께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자, 일단 모든 정황들이 장경사 살인을 지시한 것도 장경사, 또 이후에 어떤 도주, 야 어떻게 도망가 이런 것도 다 장경사. 그러면은 그 사람 본인 범행 인정했습니까? 자, 이건 살인 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사 같은 경우, 배 씨 같은 경우는 살인죄 정범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형법상으로는 똑같이 처벌이 됩니다. 오히려 이걸 지시하고 주도했던 사람, 이 배 씨가 가장 중한 범죄가 될 것 같은데 범행을 계속 부인했어요. 양 변호사 좀 설명했지만 이게 가능하겠냐? 배 씨한테 얘기는 했지만 설마 이거 실행에 옮기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또 중간에 산소통 구입을 했지만 이거 함부로 하려고 시도도 했고 뭐 이거 살해 사주했다가 처리한 것도 있다라고 하고 결국 이렇게 한 거는 내 얘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배 씨가 자발적으로 한 거라고 하면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재판부는 결국 장 씨가 범행을 시작을 했고 결국은 어떻게든지 사람을 해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경찰관이라는 친분을 막아간 채로 중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매우 죄질도 불량하고 구속 이후에도 계속 증거인멸도 시도를 했다라고 해서 오히려 장경사에게 징역 30년 그리고 배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아까 산소 이거는 실패한 거 맞자. 예.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 결국 그게 시작이 돼서 사람 목숨 빼앗은 거 맞지 않느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능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앞서 박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장경사의 가족들은 이거는 좀 억울하다 이러면서 재심을 청구하네 어쩌면 이런 또 보도도 있었는데, 자, 일단 뭐가 됐든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죠. 하지만 현직 경찰이 뭐가 됐든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 짓이지 방어권 않습니까?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 경찰관이라고 하는 직업은 보통 기타 다른 직업하고는 달라요. 예. 이 범법 행위라고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현직 경찰관 그리고 이 수사관 그리고 경찰 생활을 15년 정도 했던 바로 그 당사자가 이런 어떤 그 범죄와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그 충격적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1999년도부터 한 15년 동안 경찰 생활하면서 그동안에 불법 오락실, 술 파는 노래방 이런 것을 적발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가지고 모범 경찰 표창을 13번이나 받았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서 13번이 아니라 100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일에 연루가 되면 그것이 다 본인뿐만 아니라 그 조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결국 이제 정부살인, 고리 대금 이런 여러 가지 혐의로 해서 지금 30년이니까 앞으로도 한참 있어야 되는 그런 사안인데 본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그 수많은 그 열심히 하는 그 경찰관들에게 맞습니다. 정말 그 찬물을 뿌리는 것이다. 정말 처신을 똑바로 해야 될 거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